Good morning and welcome 네, to 교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 ESG와 디지털 혁신의 도전과 기회로 주최되는 세계경제연구원 DGB 금융그룹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세계경제연구원과 DGB 금융그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행사 MC를 맡은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한나입니다. 먼저 오늘 소중한 자리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직접 참석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알차고 바쁜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시간을 잘 지켜보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의 시작으로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앤 크루거 교수님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앤 크루거 교수님께서는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후버 연구소 선임 연구원, 세계은행 수석 부총재를 역임하셨고 또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개발연구소의 창립자이자 소장을 지내셨습니다. 앤 크루거 교수님을 모시고 기조 연설을 들어보고 바로 이어서 세션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금융산업 미래라는 첫 번째 세션을 해니 샌더 블랙록 매니징 디렉터님께서 좌정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해니 샌더 박사님께서는 홍콩에서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를 지내고 계시기도 합니다. 홍콩에서 이전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컬럼니스트를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앤 크루거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설명드린 대로 바로 세션 1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글로벌 경제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는 것은 저희가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역사상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제가 글로벌 경제를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항상 예측을 해볼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렵지만 또 제 뒤에 훌륭한 발표자분들이 계시기에 저는 몇 가지 불확실성이 만연한 핵심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19부터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죠. 코로나가 지금 추세처럼 계속 수그러들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와 더불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할지 그리고 그 변종이 현재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일지 유사한 수준일지 혹은 덜 치명적일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또 한 번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 백신 공급을 충분히 가속화할 수 있는지 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미래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글로벌 경제 전망은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 관련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지금처럼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심각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이 시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확진자 수가 얼마나 증감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고 상황이 개선된다면 그때부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 관련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선 지금처럼 의료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졌던 사례는 유례가 없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에 스페인 독감이 경제를 강타했던 역사는 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것이 세계가 복잡하고 또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근현대 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자, 이제 선진국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든 이후로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되어 성장한 반면 공급의 회복은 더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과잉 수요 현상이 발생하면 공급 측면에 압력이 가해진 결과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수요에서부터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팬데믹이 가장 심했을 당시 국경이 전면 봉쇄되고 모두가 집에서 격리하고 있을 때 가계 소득에 비해서 가계 소비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여행을 하러 가거나 외식하러 나갈 수도 없었고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이런 여러 가지 취미 활동에 돈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결과 전반적으로 가계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았던 적은 참 오랜만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가구당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고 심지어 역사상 가장 좋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돈을 지출할 곳이 없어진 것이 얼마나 큰 저축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실업급여 영향으로 인해서 가계소득이 30% 증가한 동시에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가계 소득이 증가한 동시에 소비는 감소하고 그 결과 GDP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증가한 이례적인 현상이 목도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률이 감소하기 시작한 뒤에 그동안 여행을 가고 식당에 가고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던 이런 억눌렸던 욕구가 소비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영화관은 소비자들처럼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 사업자들, 제조업체 등은 이미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해서 아예 사업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인 곳도 있었고 일부는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었지만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데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인력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이 증가하자 해상 운송, 육상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지만 트럭 운전사, 화물선, 화물 운송업자와 같은 운송 산업의 업무는 재개가 더뎠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또 항구의 병목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원부자재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는 단순히 일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기록된 역사상 현재 실업 인구 대비 공석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러한 공급 측면의 병목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경제 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원자재가 있어야 제조와 생산 활동이 가능합니다. 완제품이 만들어지려면 소재와 부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2월에 샤시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도착일은 5월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배송 현황을 보면 지금 화물선에 실려서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배가 언제 입항하고 언제 선착장에 도착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항구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고 또 트럭이 다 막고 있는 상황이고 제 샤시가 선착장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매업자한테 갈 수 있도록 배송해줄 트럭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도 또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주문한 샤시를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 같은지 문의를 했더니 자기는 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모릅니다. 제 샤시가 어디쯤 배송되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것은 저만 겪는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도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 또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이제 구매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측면에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만 또 인력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병목 현상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그리고 경제 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이 상당히 되고 있는 반면 원부자재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제조와 생산업계 쪽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원했던 만큼 경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인력난으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질문인데요. 왜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인력난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실업수당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더 이상 코로나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자로 한동안 지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선진국,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인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인력난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증가 속도 혹은 최소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이런 과잉 수요 현상이 어느 정도는 장기화되고 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미국도 그렇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확장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12개월 기준 가격 상승률은 22년 만에 최고치인 5%를 기록했고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지난 회계년도 기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3%라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세계 주요 중앙은행에서는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에서 정상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당연히 통화 공급량이 증가하고 방금 말씀드린 과잉 수요 현상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지금 과잉 수요 현상과 여기에 수반되는 인플레이션을 공급 면적 확대로 완화할 수 있는지 혹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가속화될 것인지입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그 다음 질문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과잉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자칫 경기 불황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정부와 금융 당국에서 소비자 행동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도 필요한 정도로 엄청난 도전 과제입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로벌 경제 현황과 전망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산더미입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진화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보호주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바이든 정부 아래 미국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세계무역기구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지적재산권 문제, 교역과 서비스 규칙 이렇게 새롭게 구상하는 21세기 핵심 사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단결해서 세계무역기구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 또한 큰 불확실성이자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또 금융전 또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렇게 두 패권 국가가 지금처럼 공존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있었지만 사실상 러시아는 글로벌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불명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금융 부분에서는 참 많은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헝다그룹의 구제 금융 관련 사건도 있지만 비단 헝다그룹은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예일 뿐 이 헝다그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헝다그룹은 총 부채가 엄청납니다.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구제할 것인지 혹은 이 그룹이 파산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공황을 포함해서 여러 경기 순환주기와 위기를 살펴보면 중국은 항상 부채와 금융시장을 잘 관리해왔고 그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세계 금융 시스템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합니다. 지난 몇십 년을 되돌아보면 지금 시스템에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거시 경제적 그리고 또 금융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GDP 대비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만 전 세계 저금리 기조로 어떻게 버텨왔습니다.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혹은 크게 인상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여파는 신흥국가의 국가 부채 상환 문제로 고스란히 전달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개발도상국이 재정 상황을 명민하게 관리하고 국가 부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국가 부채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한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환경 문제, 탄소 배출량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특히 모든 국가의 핵심 에너지 부문에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동을 미루면 미룰수록 그 피해는 커지기만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무엇이냐?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행동을 취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치르게 될 비용이 훨씬 더 커질 때까지 우리가 행동을 미룰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혹은 아예 기후위기가 닥칠 때까지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글로벌한 긴급 사태가 발생을 해서 대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 이것 또한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확실한 요소는 대부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안 좋은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보건의료 위기와 그리고 또 환경 위기 모두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코로나와 환경 위기,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모두 한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훨씬 더 잘 인지하게 되었고 모두가 합의하고 서로가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와 전 세계적인 충격이 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세계 경제는 미래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다지고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모두 함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대동단결하여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